자, 일단 시장의 한 줄 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시장은 이슈에 의한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트럼프에 집중을 하다가 오랜만에 또 이제 트럼프가 발언을 하게 되면서 금리에 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내리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당분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이슈가 발생이 됐고, 그 영향을 받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인터넷이 약간 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급락으로 하락이 확대된다라기보다는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음 또 순환매가 오게 된다면, 즉 금리 이슈가 또 소멸이 되게 된다면은 다음 또 순환매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보일 뿐 이상스러운 포지션 변화가 포착되지는 않다. 네, 기억해 보겠습니다. 염정 부장께서 동의하시는지요? 네,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은 양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외국인들은 일단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는 지속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은 일단은 지수는 이제 보합권에서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일부 섹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의 섹터들은 오늘 대부분 다 조정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조선 섹터라든지 방산 섹터, 일부 전기 전력 쪽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일부 섹터의 좀 강세로 인해서 지수는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 섹터들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도 이제 지수에 대한 보합권에 대한 박스권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어떤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짧게 시장을 좀 짧게 보는 섹터, 예를 들어 로봇 같은 경우에 너무 단기간에 올랐죠. 이런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조선, 방산 쪽 섹터,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시 한번 원전 섹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수혜 쪽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 오히려 반대적인 부분에서 좀 투자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실히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부각됐었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이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많이들 거론을 하시는데,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아볼 거고요.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명확하게 산업적인 이슈가 있거나 실적이 좋은 산업군들이 좀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금일 좀 특이점이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은 마이너스인데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2,340억 원, 거의 50억 원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재밌는 거는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부터 담기 때문에 그들의 좀 수급 상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의 수급 상위를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비차익 순매수가 어디서 왔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거래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변동수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급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1년 내내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세나 이런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산업이 계속적으로 좋거나 아니면 수주 잔고가 튼튼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산업의 트리거가 생긴 쪽에서는 좋은 수급 기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선, 방산, 변압기 최근 계속 주도하던 산업군들인데 로봇주들이 대거 눌리면서 이렇게 옮겨간 것을 보면은 확실히 넘버가 나오는 쪽으로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늘 하루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방산에 변압기까지 더해 주셨고,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일단은 시장 상황 좀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시장이 좋습니다. 금년 들어서 코스피는 한 6%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10%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준으로도 상승률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세는 좀 양호한 편인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수급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퐁당퐁당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세적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수급에 달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아직도 그 12개월 선행 PBR 0.8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밸류에이션상으로 역대 최하단에 일단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와 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HPM 관련된 모멘텀이 주가에 좀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하이닉스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올해는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이 지수 하단을 좀 견조하게 막아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방향성, 수급의 연속성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여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부 섹터들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황센터 다녀올 텐데요.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양시장 상반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코스피는 조금씩이라도 상승에 탄력을 주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이렇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각 어떤 테마 어종들이 상승폭을 펴내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방산과 조선, K전력, 우주항공이 상위 단을 차지하고 있고 장기 테마에서는 페인트와 헬스케어, SOFC가 보입니다. 또 단기 테마에서는 창투수가 10%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조선 MRO와 정치 테마주 마리화나 테마도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업종상에서는 방산과 조선이 1, 2등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산주 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업체 빅4 영업이익이 2조 6,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올해는 3조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 방산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600억 원 규모 방산펀드 조성 소식도 상승에 탄력을 넣고 있는데 오늘 한화 시스템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의 실적 관련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고요. 현재 19%대, 또 한국항공우주도 7.5% 강세입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조선주들이 상승에 탄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 시각 현재 15%대, 그리고 한화오션도 7% 강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높은 테마 상승률을 보였던 창업투자사 테마도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무회사 메타 플랫폼이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 인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퓨리오사 AI 투자사인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나우 아이비를 비롯해 창투사 테마가 일제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 투자에 참가한 기업들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나우 아이비와 LB 인베스트먼트도 두 자릿수 강세입니다. 이외 전선과 전력 설비주, 우주항공주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되는 테마들과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삼성전자 가겠습니다. 국민주죠. 예, 이제 블록딜 소식으로 오늘 1% 하락으로 출발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블록딜 이슈 소화 이후에 제자리가 과연 펀더멘털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갈릴 텐데 이 하락을 할 때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이 적합한지 정태근 이사의 의견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닥 확인부터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시장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성격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반적인 어떤 장세가 지수 대형주 장세냐, 아니면은 뭐 테마 이슈의 어떤 수남의 장세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작년부터 지금 올해 2월 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슈 중심의 테마 장세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쪽 영향이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소부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가 좋게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보다는 뭐 심택이라든지 어떤 벤더 쪽으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떤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반등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세 가지. 파운드리, HBM, 그리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 범용 반도체 쪽에서 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츰 해결이 돼 나간다라면은 아마 앞으로는 뭐 좋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좀 55,000원대 어떤 바닥 확인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반등 시기가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빨라도 아마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범용 반도체 같은 수율, 지금 이제 차세 디램 쪽 같은 경우에 일시 디램 설계 변경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율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최소한 이게 수율이 나온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HBM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 엔비디아 쪽은 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ASIC, 그러니까 중형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AI 가속기 이런 설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중형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중형 반도체 쪽 HBM 같은 경우에 전체 HBM 시장에서 한 2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요걸 만약에 메인 공급사로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작년과는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블록딜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차츰 반영이 될 건데 그런 부분 좀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바닥 확인이 먼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2월 4일부터 어쨌든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바뀌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네네. 지금 55,000원대 지지 예상이니까 네네. 55,000원 이탈되면 그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당장 뭐 최근에 방산주 이런 것처럼 비교해 봤을 때 당장의 반등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뭐 그 예금식으로 1년, 2년 보고 삼성전자를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기다림이 기분 좋겠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기대하고 저가 매수 들어가게 된다라면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닥 확인부터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립 의견이긴 하지만 중립보다 약간은 위쪽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긴 관점에서는 긍정평가였고요. 다음 이 이슈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메타 플랫폼스가 우리나라 AI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 퓨리오사 AI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딜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까라는 측면에서 또 의미 있는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 반응 보면 AI 반도체보다는 그 퓨리오사에 투자했던 창투사들만 좀 급등을 하던데 이런 현상 염정 부장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AI 반도체 패밀리스 기업이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제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오늘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왔고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칩에 대한 이런 개발을 사실은 좀 접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지금 AI 반도체 칩 팹리스 회사를 좀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C 브리지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 한 8천억 원 정도가 지금 기준점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투자가 들어간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수익률 상위에 상한가에 가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포바이포 같은 경우인데요. 나머지는 이제 창투사고요.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을 공동 합작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반도체 팹리스에서 전반적으로에 대한 그 온기 확산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이에 대한 보는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인수 논의에 대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좀 시차가 좀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 뭐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AI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크게 가치 변동성을 가져가진 않고 개별적인 기업 모멘텀으로 창투사 위주로만 좀 가져간다. 이에 대한 모멘텀은 하루 이틀은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지속성 여부는 조금은 좀 우리가 고려해 볼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AI 반도체들은 어떻게 보세요? AI 반도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메타가 지금 퓨리오사 AI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나머지 회사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오히려 기회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연계성을 가져가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요. AI 반도체 회사는 뭐 지금 당장 뭐 동반 상승하기에는 조금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슈는 앞서 예고해드린 조방원, 조선원전 방산 가겠습니다. 하정원 본부장님, 사실 신고가가 여기서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는 게 늦지 않은 건가 아니면 포모 방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봐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방원이 아니라 조방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원전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약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죠. 제11차 기본 전력 수급 계획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원전은 약간은 국내에서 좀 트리거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조선 방산 너무 좀 튼튼한 상황이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사실 변압기나 뭐 원전이나 변압기를 좀 상위 호환으로 좀 보실 수 있어서 비슷한 계열이니까 같이 있다라고 좀 봤을 때 중요한 점은 산업적인 성장이 계속 나오고 수주 잔고가 쌓이면서 이벤트가 있는 쪽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는 한참 동안 트럼프의 발언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법 발의에 따라서 트리거가 확 생긴 상황이고 방산이야 워낙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깔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 BHI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틀 사이에 전년 매출액 대비 거의 100% 이상의 수주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넘버가 찍히는 산업군들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전 탈락시키고 변압기에 주목하셔서 조방원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화그룹주 한번 볼 텐데 오늘 여기에서도 신기록이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뭐 제기됐었던 지분구조 개편 이슈도 있고 오늘은 태국의 총사령관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화 오션과의 극비의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좀 재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그룹주 전체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국 과장님. 네, 일단은 하나그룹 작년부터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하나그룹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차라리 뭐 하나그룹 관련된 ETF를 사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그룹 삼형제가 지분 정리 과정에 들어가면서 일단은 사업 재편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일부터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일단 김동관 부회장의 승계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일단 방산과 해상에서의 시너지를 좀 강화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하나그룹의 사업 재편으로 인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일단 지주사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오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시장의 반응이 워낙 좀 뜨거운 상황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 오션이 속한 조선 섹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수혜를 일단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룹사 차원에서도 이번에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서의 잠재적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미국 함정에 대한 MRO 사업에 대한 김동관 부회장의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픽이요. 하나오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수급 특징주 보고 와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시장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는데요. 양주체가 관심 가지고 담고 있는 섹터는 비슷합니다. 방산과 조선, 반도체, 금융지주인데요. 특히 외국인은 조선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담았고요. 또 반도체에서는 양주체가 SK하이닉스를 함께 담은 가운데 기관은 삼성전자도 함께 담았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기관이 꾸준히 담고 있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현재 1.20% 하락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양 주체가 담았습니다. 특히 한화시스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함께 받았는데요. 본업 성장의 필리조선서 실적까지 기대되면서 최근 목표가 상향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오름폭을 점차 확대하더니
특히 1시 이후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조금 전에 상방 VI 발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기관은 한국항공우주도 함께 담았습니다. 무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은 다르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금융지주사를 담았습니다. 외국인은 우리금융지주를, 그리고 기관은 KB금융을 담았는데요. KB금융은 4거래일째 순매수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1.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후 들어서 매도 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주차의 매수 특징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아이슬 시스템과 세트레가이 등 우주 항공주 함께 담았고요. 기관은 의료 로봇과 의료 AI 종목인 고영과 뷰노 담은 점 특징적입니다. 이 외에 외국인은 알테오젠과 실리콘도 담았고요. 또 어제는 기관의 순매수 상위에 있었던 SAMG 엔터, 월요일에 티니핑 효과에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한가 달성한 후에 연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담았습니다. SAMG 엔터는 오늘도 3%대 상승하고 있고요. 또 JYP 엔터도 이번 주 내내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0.59%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수급 특징주 우리금융지주 가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9.5%나 뛰어오르면서 전고점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정태근 이사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비슷한 종목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방산주가 호실적 나오게 되면서 급등 현상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사용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급등 현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현상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일단 전고점 부근인 17,000원을 한번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보는 상황들이고요. 뭐 내용적으로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과세 배당 실시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뭐 금융지수사, 은행지수가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과세 배당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호실적 그리고 향후에 주주하는 제 기대감에 의해서 뭐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신고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고영 가겠습니다. 의료 로봇, 수술 로봇 쪽인데 오늘 로봇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고영도 살짝 밀리긴 하는데 염정 부장께서는 이 종목과 로봇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최근 한 달여 동안 고영은 주가가 2배까지 갔습니다. 100% 상승률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고영이 이제 뇌수술용 로봇, 의료 로봇에서 FDA 승인받았다는 뉴스 이후에 이렇게 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고영 같은 경우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고영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본업을 보게 되면 3D 검사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뇌수술용 의료 로봇 쪽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다 누르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서 일단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일단은 적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반도체 시황 악화에 대한 부분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좀 그런 지금까지 뭐 악재라든지 어떤 기존의 본업보다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올렸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일단은 지금 단순 수급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보다는 전 조정 시 매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